아, 우리 밀리언셀러입니다. 예, 자, 이번에 꾸준히 팔리고 그린 있는. 스무디. 네. 네. 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드신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뭐 다이어트계의 지존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딱 보다가 며칠 만에 우리 저 교우분들 중에 네. 이거 안 드십니다. 그래서 살이 좀 돌아졌다. 그럼 이거 안 한 거야. 틀림없이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살이 빠졌다. 그럼 여지없이 이거 한 거야. 예. 아, 다 여기와 연결이 돼 있나요? 우리 오. 교인들은 다 이제 임상 실험 대상. 아, 그러시군요. 안 먹었다면 살찐 거고 먹었다면 살 빠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타샵 그린 스무디 구매 후기 소개합니다.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이제까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최근에 어머니가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부탁하신다고 다이어트를 하시나? 네? 아직 27살이면 어리죠. 그렇죠. 예, 어머니가 부탁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최근에 자주 듣던 김용민 브리핑에서 광고하는 그린 스무디를 주문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5kg이 빠졌고 오, 놀랍다, 진짜. 두 번째 달에도 5kg이 더 빠졌습니다. 우와. 딱 10kg 빠진 걸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이야, 대박. 요요가 없었던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추천해드리자면 정말 그린 스무디로 저처럼 시작해보는 건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연 보겠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효과 본 그린 스무디. 남편도 한 포 먹어보고 맛있고 배부르다면서 주문해달라고 조르네요. 혹시 이 남편분 이거 드시고 또 어디 나가서 삼겹살 드시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포만감 배가 장난 불러가지고 아니에요. 네, 포만감 배가 있어요. 불러가지고 군것질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닷컴 최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이어트 성공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그린 스무디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하루 두 끼 그린 스무디로 식사를 드시다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린 스무디 한 포면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 오래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간단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루 한두 끼만 비타샵 그린 스무디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 제일 독한 다이어트는 아침 저녁으로 이걸 먹는 거야. 아, 그 점심에는 뭐 먹냐? 그 전에 닭가슴살,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거 먹으면은 그렇게 하면 한 달만 해봐. 이게 10kg는 빠집니다. 좋게. 그렇죠. 예. 형님은 안 먹어서 안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 애프터, 비포, 아, 비포. 비포, 애프터, 아, 저쪽에 애프터라고요? 애프터입니다. 이게 제일 날씬하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자,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30포 구입 시 5포 추가 증정 드립니다. 여자 한 포에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00원 추가 증정한다는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쉐이크 보틀 업그레이드. 이거 좋아졌어요. 네. 다이어트 인증해 주시면 빼는 만큼 환급 행사도 드립니다. 와. 비타샵 그린 스무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소원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강욱 아. 청와대 이 양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정면으로 관역을 삼았어요. 자, 일단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하면서 조국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 증명서를 네. 발급해줬다. 이렇게 검찰이 조국 기소하면서 사람 이름을 직접 검명해가지고 최강욱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소장을 썼어요. 제가 이 주제를 물어볼 줄 알고 네. 오늘 아침에 네. 김남국 TV에서 이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되냐면요.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인턴을 했다라고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최강욱 변호사님이. 근데 인턴 이 증명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다는 사람이 찍어줬다라는데 작성을 해줬다라는데 검찰은 극구 아니라는 거예요. 극구. 그러면 그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퇴직한 법무법인의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국 교수님 아들을 아느냐. 조국 교수님 아들 아세요? 아들 아세요? 몰라요. 모르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직원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인턴하는 학생들이 그 뭐 대학생이 오면 조국 교수님 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인턴이라고 하는 게 대학생들이 어떻게 맨날 자기 대학 그 학교 다니는데 맨날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한 달에 한두 번만 온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제를 집에 가서 이메일로 해가지고 방청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은데 아냐고 물어봐갖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기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진짜. 법인 로펌에서도 예. 인턴 대학생들도 와서 하고 하는데 네. 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 총무팀 이런데 컴퓨터를 한 대 배정해 주거나 뭐 해서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고 뭐 안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 명도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거 좀 늦게 오면 빠따 때리고 안 그렇게 안 아니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대가리마가 아니에요. 아유, 아니 제가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니 왜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법무법인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변호사님들이 막 20명, 30명, 많은 경우는 50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들끼리 그냥 다 이렇게 개인 방이 있어가지고 그냥 개별 별산지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인데 실질은 자기 사업을 하는데 큰 아파트 안에서 이 뭐 청맥이라고 하는 법무법인 아래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내가 최강욱 변호사님이 누가 인턴을 데려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누구 인턴 들어왔어요, 데려왔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냥 그야말로 그 변호사님만 밑에 있는 그 변호사님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려온 확인서를 써주는 변호사님만 아는 구조이지 그렇죠. 다른 변호사님이 관심도 안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구조. 직원은 더 모르죠. 직원은 더 모르죠.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혹시나 왜 모를 수가 있냐 그럼 그런 모를 수도 분들이 있는 있어서, 상황이네요. 네. 예. 충분히 모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최강욱 변호사님인데 그걸 막 본인이 해줬다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웃기는 게 웃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웃긴 게 서면 질의를 최강욱 변호사님이 50장을 써서 제출했대요. 50장. 검찰에다가 검찰에다가. 그럼 답변한 거네. 얼마나 도대체 뭘 물어볼 게 50장이 거의 책인데요. 그 정도. 뭘 물어볼 게 있을까요? 50장이나? 아니 그 무슨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BBK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고인인 최강욱 변호사님께 뭘 물어봤을까? 조국 아들이 인턴할 때 첫날은 무슨 옷을 입었나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뭘 먹었죠? 둘째 날 먹은 음식은 잘 먹던가요?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50장을 써서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최강욱 변호사가 지금 검찰개혁의 기수 아닙니까? 네. 사실 조국 민정수석 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그 밖에서 검찰개혁 바람을 일으켰던 또 이론을 제공했던 분이 네네. 바로 최강욱 변호사님이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진짜 싫어하고요. 싫어하면 아마 조국보다 더 싫어할 거야 아마 최강욱을. 또 성과를 하니까 강욱이 형이 아주 핸섬할 때는 정말 핸섬하지만은 무서울 땐 정말 무섭고. 이름 자체에서도 풍기는 느낌이 있어요. 최강욱. 예. 최강욱.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욱하는 게 최강이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지금 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50페이지나 되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최강욱 변호사 참고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더 뭐 물어볼 게 있어요. 근데 계속 나오라고 검찰에. 어떻게든 뭐 하나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문자에다가 소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소환이라고 안 쓰거든요. 참고인은 출석 요청. 그렇죠. 출석. 참고인 출석. 나와달라. 참고인이니까. 근데 소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이 분노하셨던 건 뭐냐면 소환을 안 하면 공소장에다가 한임석 교수님하고 최강욱 변호사님 이름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랍니다. 최강욱 변호사님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최강욱 변호사님은 협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겨레 기사에. 네. 그 문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전화로나 뭐 이렇게 했겠죠. 협박이 될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그래요? 그리고 뭐 검찰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참고인의 이름은 공소장에다가 원래 실명을 쓰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뭐 실명을 쓰든 아니면은 뭐 가운데 땡그라미를 해가지고 뭐 익명체 네. 그렇게 하든 그거는 검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뭐 협박이나 딜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피의자면은 뭐 이름을 넣을 수 있는데 보통은 참고인은 다 땡이거든요. 땡. 피해자, 피의자 다 땡인데 그걸 공개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난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 거기 실명을 넣든 아예 실명을 넘어서서 한자로 이름을 적든
그런 거에 최강욱이 쫄아가지고 소원 조사 응할게요. 그럴 최강욱이냐 이거야. 아니죠. 예. 참 그 몰랐다면 어리석은 거고 알았다면 진짜 모욕감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지금 이 상황에서 최강욱 그 양반을 이제 건드렸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 인사하지 마라. 우리가 불편해할 인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행동을 하면은 더 상대방을 자극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 예. 지금도 그렇지 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최강욱 변호사님의 성정이나 성품을 모르고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호랑이 같으신 분이 있어요. 청와대에.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젠틀하고 굉장히 온화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불이, 부당,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가죠. 그 아마 그 저기 그건 보고 받으시고 우리 문 대통령이 네. 아 새끼들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새끼들 어때요? 황인희 씨 이런 건 좋네. 정말? 욕을 하니까 좋아해. 욕을 해서 안 웃기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대통령 성대모사에 욕을 꼈는데 안 웃기는 거는 안 웃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근데 나도 모르게 정말 터졌네요. 저도 예. 조국 교수 공소장을 봤는데 네. 진짜 욕 나올만 하지 않아요? 네, 저도 욕 나올만 어떤 한 것 지점에서 같아요. 특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일단은 들었어요? 돈의 문제만 봤을 때 뭐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 뭐 어디 가로등 전멸기 회사에서 뭐 광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줬다.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정말 단 한 개도 안 들어갔고 그러네요. 예. 그거 하나 나왔어요. 공직자 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공직자인데 재산 신고를 잘못했다. 그거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차명 차명, 주식이 예, 있었는데 차명 주식이 있었는데. 그걸 뺐다 이거지. 그렇죠, 네. 그건 차명 주식은 검찰 자기들만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앞으로 법원에서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그렇죠. 그동안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정말 4개월 동안 나라를 뒤흔든 것에 비하면 그 공직자 윤리법 위반 하나가 들어갔다는 건 정말 너무 빈약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조국 교수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뤘고 김남국 변호사님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는 항상 그거였어요. 검찰은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결론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그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A, B, C, D가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 구멍이 여기 뚫려 있고 저기 뚫려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다뤘어요. 근데 하지만 언론은 검찰이 그려놓은 그 그림과 프레임에 따라서 일단 보도를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선입견을 심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 나온 공소장을 보니까 그 구멍들이 다 빠져서 기소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다 빠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빠져가지고 다 빠지면은 여론 엄청 나빠져고 검찰 결국에는 뒤집어 쓰니까 뒤집어 써야죠 똥물을.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게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들고 나왔어요. 진짜 그게 진짜 그 다음에 대박이었어요. 장학금 1,200만 원을 같이 연속선 계속 준 거니까 겁나 언론에서 때릴 때는 계속 연속해서 줬다고 어떻게 연속해서 6번을 주냐고 하면서 문제 삼아놓고 정작 기소를 할 때는 뇌물죄로 기소가 어려우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한 거는 딱 빼놓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장학금 주고 600만 원만 또 뇌물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부산대 의정원에 네. 이제 따님이 입학을 했는데 박근혜 때 입학을 했어요. 그때 그 교수가 그 조국 장관 딸한테 박근혜 때 특혜를 장학금을 줬는데 특혜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예. 박근혜 정권 때부터 주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까지 줬는데 박근혜 정권 때 준 거는 빼. 그 문재인 정권 때 준 거 이것만 뇌물로 딱 그렇죠. 인정을 했던 거지. 너무 늘 이미 주던 말이 안 된다는 장학금인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아, 그래요? 예,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근데 그 경우는 진술이 명백하게 있는 경우, 공여자가 내가 뇌물로서 장학금을 줬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거나 아니면 진술이 부인된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회사인데 장학금을 줬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대상자가 전부 다 공무원 자식들일 거예요. 그거 웃기죠? 그런데 회사 내부 압수수색 해가지고 나온 그 내부 공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네. 장학금을 그 회사 영업이나 이런 데 필요해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될 공무원 자녀, 공무원들 추천해달라고 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이거는 아예 의도성이 딱 드러난 거잖아요.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한테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또 공무원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딱 자, 장학금 받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공지를 하고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주는 건데 거꾸로
찾아가갖고 회사 직원들이 찾아가갖고 공무원들한테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고 역으로 제안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준 데는 대부분 다 회사의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그러니까 있는 누가 봐도 뇌물로서 장학금을 준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게 이제 그게 판례가 다 있는 인정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한준 교수님 거는 그게 되냐고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조국 교수님은 이 부산대학교 원장 병원장은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부산시장. 네. 근데 그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위원들이 워낙 그 엄청난 대단한 자리이기 때문에 덕망 그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덕망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 너무 요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병원장 자리는 외부 아주 엄격한 추천위원회 이 위원들 자체도 위원도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랑 뭐 부산시랑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거 하세요 이게 안 된다고요. 부산시장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제가 해요?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이 말도 안 뇌물죄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퉈보고 싶은 거는 그 직무 관련성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 장학금과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부산대 병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조국 교수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는가, 그거를 정말 집중적으로 다퉈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다투나 마나지 어떻게 없죠. 없나요? 아니 다투나 마나 이게 어떻게 있어요? 왜냐면 아니 그 민정수석이 왜 지방 행정에 뭘 해 할 수가 없죠. 인사에 네. 개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재판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 기소 정권 때 내용은 가능한 참- 얘기예요. 박근혜 정권 때 가능한 얘기야. 진짜 4개월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결과물의 기소로는 진짜 그리고 너무 이제 좀, 예, 공소장의 그러네요.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 허위 인턴 증명서, 뭐 봉사활동 허위 확인서 뭐 그런 것들이다. 그렇죠. 그게 나라를 뒤집을 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예. 허위 인턴 증명서 써준 사람이 내가 써준 거 맞다. 받아간 사람이 이래서 받아갔다. 그럼 끝나는 거 근데 아닌가? 아무도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크더라고요. 예. 아무도 사과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 정도 되면 사퇴하고 물러나야죠.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하고. 그렇지. 예. 이 수사에 책임을 진다고 했었어요. 수사의 책임을 져야죠. 이 정도 했으면. 뭡니까? 근데 장용진 부장 얘기는 그 형님 얘기는 아마 예를 들어서 이번 인사가 났는데 자기 수족이 다 날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좀 그만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의 캐릭터 아닌가? 절대 안 그만둔다는 겁니다. 의리의 약간 그런 사나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선중앙이 네. 그런 식의 이미지를 막 만들고 구축시키려고 하고 물러나지 있어. 말라고. 물러나지 말라고. 네, 그러나 근데 안 물러날 거야. 그래요? 그 장용진 기자 얘기는 누구 좋으라고 물러나겠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면 더 피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니 반부패부장 한동훈 아웃될 것 같죠? 강의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니까요. 법무연수로. 법무연수. 네. 아니 그거보다도 그분을 영전을 해가지고 대구고검장 이렇게 어때요? 안 돼요. 대구고검장도 아까워요. 네, 그래. 아니 뭐 그 얘기 맞는지 한번. 좌천성 영전 뭐 이런 거 정도에 자점성 영전. 이게 서로 가능할 수 모순된 있겠죠. 형용 모순 같은데 오늘 내가 최강욱 변호사 방송을 옛날 방송을 쫙 듣는데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거든요. 네. 이게 검찰이 말이죠. 네. 항상 검사들이 자기들하고 판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그걸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이 검사의 할 일은 1심에서 다 끝납니다. 2심 가서 뭐 새로워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심 때 할 일을 다 해요. 그런데 1심은 이제 예를 들면 지법, 2심은 고법, 그 3심은 대법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1심, 2심, 3심 다 법원은 판결이 달라요. 네.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검찰 같은 경우 1심에서 다 끝납니다. 기소하면 끝나는 네. 거예요. 고검 할 일 없어. 네. 그 고검에서 그러면 뭐 하느냐, 고검이. 그러니까 이제 법원하고 어떤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만든 조직인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검의 일선 검사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이제 점심 먹기 전에 발톱을 깎습니다. 아침마다요? 그리고 근데 발톱이 잘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래서 발톱을 하루에 한 번을 하루는 자르고. 이쪽 발톱, 오후에는 이쪽 손톱.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니. 오전에 이쪽 손톱, 저녁에는 20개니까 네.
스토리를 빼고 하나씩 자른다 그래. 아 그거는 저 고검 차장하고 고검장은 더 할 일이 없거든. 아, 그래요? 할 일이 더 없거든. 그래서 코털도 좀 따로 자르고 그렇지. 이거 넣어. 그렇지. 예. 할 일이 없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사실 재판 나가가지고 일선 검사들이 상고한 걸 기각해 주십시오. 이것만 말하면 그만인데 이것만 말하면 그만. 특별히 할 일이 없군요. 할 일이 없어. 꿀보직이네. 그거만 꿀보직이 아니야. 좌천인가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괴롭죠. 일이 없어서 일을 해야 오히려. 되는데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아니 판사가 판결을 못하면 아주 나는 이런 자리가 좋은데. 판사가 이런 자리가 좋은데. 아이 사람아 이 잠깐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힘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할 때 힘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고등 검사는 수사할 일이 거의 없어. 그게 이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몇 개월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2, 3개월, 3, 4개월은 하는데 아 재밌게. 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책도 보고 좀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뭐 하나. 검사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내부의 시선, 외부의 시선. 다 좌천이라고 하잖아요. 그 후배들이 막 위로해줘. 만나면은 뭐 술자리 가면 힘내시라고, 잘 힘내라고, 지내시죠? 아유, 힘내라고, 걱정하지 화이팅 말라고. 막 이런. 그래서 우리 윤석열 형 같은 경우 한동안 대구 고검에 있었어요. 네. 대구 고검. 서울도 아니고 대구의 고검에. 박근혜 때. 그렇지. 예. 물 먹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야, 근데 그걸 버틴 게 대단한 건가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 있는데. 아, 네, 그래서 우리 동훈이 형은 대구 고검 가서 하루에 하나씩 손톱 자르고 발톱 자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야, 뭐- 버티면 어떻게? 예? 버티면 어떻게? 버티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박근혜 정권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모든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고요. 방법은 지금 막 그 윤석열 총장의 사단을 뭐 인사이동을 해도 인사조치를 해도 안 물러난다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물러나게 할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들어보죠. 예. 궁금하시죠? 네네. 안 알려주징. 뭐야? 뭐예요? 이 새끼 짜. 이 새끼. 이 새끼 짜라 그랬어. 얘할거다 물을 흘려 이 새끼가. 지금 중 쏜다고 하니까 이상해졌어. 야 그걸로 공천 못 받아요. 아, 뭐 진짜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아, 뭐예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도저히 못 버티게 못 받아들이는 걸 하면 돼요. 인사조치는 못 받아들이는 버틸 거구나. 수가 있잖아요. 네네.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거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검찰이 제일 치욕스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아, 뭘까? 막 대노하면서 무조건 막 사퇴 쓰고 던지고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하는 거. 아, 지위.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검찰이. 그래서 항상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수사 지휘와 관련돼서 충돌하고 나가면 네. 옷 벗고 나갔거든요. 아니 근데 지위라는 게 그 개별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방향까지 그냥 지휘를 하는 거죠. 아예 그냥 이쪽으로 가라. 예,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 그림으로 가라. 그게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이에요. 네, 법적으로 법무부 가능하죠. 네, 직접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뭘 수사지를 하면 되냐면요. 검찰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감찰과 관련된 부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고래고기 사건. 네. 이런 치부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괜찮네요. 공수처에다 던져주지 말고 그거 너무 머니까. 그러면 검찰 가족을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뭐 여론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고 한다 그러면 검찰 스스로 자정을 하도록. 네, 그럼 그것도 이거는 되게 저는 못 괜찮- 버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검찰 고래고기 사건이나 이런 검찰의 비위 사건과 관련된 것을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검찰총장 보고 직접 하라 그래요. 좋은 생각인 것 되게 같긴 한데. 신박한데요? 네. 되게 신박하죠. 네. 더 신박하게 하면 검찰총장 보고 너가 직접 수사하라 그래. 아 직접 불러가지고. 직접 너가 불러가지고 야 너희 검찰총장실 넓잖아. 너무 눌러. 아니 검찰총장실 넓잖아요. 야 그렇게 넓은데 응급실에서 불러와 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공수처가 생겨도 다 이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도 뭐 아니 나쁘지 않아요. 7월에 그러면 저는 7월에 출범하니까 그 전에 예, 그 전에. 해놔도 그전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이 아주 지극한 신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니 무슨 뭐 반부패부장이니 공안부장이니 네가 다 이 사람으로 써라 믿고 맡겼는데 그랬더니 네. 이 완전히 검찰을 자기만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건데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장 뭐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이문정, 뭐 반부패부장 서지현 이래봐봐. 이래봐봐. 이러면 그러면 대검 뭐 식사나 회식하러 갈 때 다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버티나? 자기 사람도 아닌데. 자기 사람도 아닌데.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뭐 식사 회식하러 가면 다 싫어하는 사람. 다 불편한 사람. 뭐 그렇게 되면은. 그치, 인사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어떻게 그렇지. 보면은. 근데 예. 인사권을 진짜 그때 문 대통령이 진짜 자신의 어떤 명운을 걸고 신뢰를 해서 맡긴 인사인데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좋은 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맡겼는데 고난을 위임받고 나서 말이죠 지멋대로 갖다 쓴 거야. 야. 그래서 완전 자기들만의 왕국, 그러니까요. 검찰 왕국을 예.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실은 진짜 나는 그때 직감을 했었어요. 그 예. 부산대 의전원 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뭐라고? 야, 진짜 내 잊지 못하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자꾸 야당이 시비를 거는데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조국의 혐의를 다 털어주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서 하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무죄를 전부 다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 네. 아니, 무죄를 받아버리면 그냥 피닉스처럼 진짜 불사조처럼 부활하시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맞는 거네, 그럼? 최강 후보자로 만들어. 네. 아니, 근데 이제 진짜 그때 보면서 나는, 외통수 단단히 걸렸다. 이거 진짜 믿고 맡겼는데 불안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에이, 그래도 윤석열인데, 그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런 기본적인 의리와 신의도 없나 했는데, 네. 와, 이건 뭐 정말. 그래서 권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눠야 돼요. 분산시켜야죠. 그걸 예. 집중시켰다가 맞아요. 꼴이 났어요, 네. 사실. 검찰총장이 인사권도 있습니까? 검찰총장 인사권 있죠. 자기 비서실. 비서실만. 실제로 농담이고요.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어떻게 되는 거 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사를 직접 보고 받을 수 있어요, 검찰총장한테. 네네네. 그래서 좀 그 조국 장관이 내 가족 관련한 수사는 보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애들이 검찰 애들이 우리 장관님 쿨하신데 이렇게 생각했겠어? 당연하지 이 새끼야. 너한테 왜 보고를 하니? 우린 너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 안 해. 이렇게 나왔을 나쁜 거예요. 녀석들. 진짜 이 민주주의의 적들입니다. 이 민주헌법의 적이에요. 적. 오늘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하네요. 법무부 장관님과 그 검찰총장님께서. 예. 근데 정말 이렇게 검찰 인사가 정말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예요. 네. 그렇죠. 네. 인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에 이상한 사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운영이. 예.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 인사권을 확실하게 하시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김남국 변호사 예상을 좀. 지금 이제 지검장급 자리 8자리가 지금 생겼거든요. 예. 6석이 원래 공석으로 돼 있었고 네네. 2명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해가지고 8석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게 맞고요. 전격적으로 단행할 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리를 바꾸는 거죠. 8자리로 가면 8자리가 비잖아요. 비죠. 예. 그러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규모 역대급 인사 이동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손발을 잘라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인사 보복이다, 손발을 자른다 표현하면은 좀 그렇습니까? 조금 그렇고요. 우리끼리 해도 돼. 우리끼리 그러니까 합시다. 손발 자른다기보다는 그냥 그 수족을 자른다는 거 예, 그러면 예. 수족을 자른다는 손발을 자른다는 거. 수족을 자른다는 수족을 자른 인사 단행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네. 이제 곧 상정될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떻게 우리 검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은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준비를 따로 못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그러니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협력 관계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네, 그리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럼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그거는 경찰이 그럼 만약에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버닝썬 그 강남역사선. 그렇죠.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견제 구조들은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을 경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록을 검찰에다 올려 보내서 검찰이 그거를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는 부여가 네. 되고요. 맞아요. 네네네. 그거를 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가 되고 만약에 정당한 요구에 경찰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그 경찰을 징계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그 사실을 통보해서 징계를 할 수도 그렇지. 있게 그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네, 좀 맞아요. 딱 맞아. 정확하게. TF 위원 하셨죠? 네, 네, 그때 아니 어제 설문조사 밤에 새벽에 장진영 변호사님이 글을 뭐 하나 올렸는데 네. 경찰 지금 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피해자가 억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소인들이 1차 종결권 종결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종결해보면 검찰에서 판단을 못 받는단다. 아, 그 저 바른미래당 네, 장진영 안철수 변호사님이. 편. 네,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검사 출신인가? 아니요, 그냥 변호사님, 그 무한도전 1회 출연자 출신이죠. 아, 그래요. 무한도전. 아, 영업반 터트렸네. 무한도전 출신이구나. 무한도전 1회 검사 출연자 출신이 아니고. 출신입니다. 네, 일회 출연자. 알겠습니다. 일반 그 네.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가 경찰 편을 들자가 아니에요. 네, 그럼요. 서로의 견제를 맞아요. 하게 만든다가 상호 견제입니다. 예, 상호 네, 그게 견제를 핵심이에요. 하게 만든다. 가위바위보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예, 예.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과 검찰이 서로 묶고 그렇죠. 물리면서 예, 예.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듯이 서로가 이기기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네네.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1차 종결을 해도 장진영 변호사님 뭐 검찰에 추가적 판단이 없다, 못 받는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많이 생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경찰이 1차 종결, 불기소 처분을 하면요.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이의 신청을 하면 무조건 사건이 검찰로 다 송치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검찰은요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재수사를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수사는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하면 재수사에 따라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견제의 의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인권 침해라든가 법령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이걸 보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송치 요구를 사건 기록을 송치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검찰이 가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수사를. 네. 이런 것들이 다 장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피해자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든 기록을 다 검찰로 이첩이 되는 거죠. 이송하도록 돼 넘기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원래는 이 원안 같은 경우에는 60일 동안 검증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으면 다시 돌려주는 거. 근데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라 그래갖고 더 늘려가지고 90일로 더 늘려줬고요. 그래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를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게 원래는 이 뭐 직무 관련 이런 거였는데 다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경찰이 저진 범죄를.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해 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가진 권한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주광덕 의원이 생기부 유출한 것에 대해서 뭐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뭐 통신 기록은 청구를 안 하고 이메일만 청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부당하게 보이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경찰에서는 영장 심의위원회인가 그런 어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검찰이 킬시키면 안 되는 이런 지금의 구조가 지금은 바뀌어서 킬시키면 완전 방법이 없는데 네. 그걸 이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그쵸. 생기는 중요하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용미 씨가 이사장인 평화나무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경찰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묵살을 했단 말이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네. 예컨대 네. 경찰이 신청을 했어요. 구속영장. 그러면 검찰은 법원에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청구를 안 하고 킬시켜버려. 세상에. 기각이라고 합니까? 각하라고 합니까? 그걸? 기각이라 그러죠. 기각? 영장 신청을 신청기각. 신청기각.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예.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영장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우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잘못인지 아닌지 거기서 한번 검증해 주시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데 왜 이걸 킬시켰지? 이럴 경우에 구속영장이 네, 그 청구를 기회가 해요.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건 그 정말 기회가 중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의 패스트트랙이네요. 예. 네,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지금 검찰로서는 자기들 수사하는 공수처 생겼지. 그리고 또 경찰이 이제는 수사권의 거의 그쵸. 절반을 가져가지. 검찰도 수사할 수 있어요. 검사도 이제. 그러니까요. 경찰이. 예. 경찰이 검찰 그거 수사 검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차 수사권을 가지고 그래서 있으니까. 공수처로 이첩합니까? 그렇죠. 이첩하라라고 하면 이첩을 하는 거고요. 공수처가 검사 수사 경찰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면 경찰이 1차 수사. 일단 요거 우리가 바쁘니까 너희들이 해라. 예. 그러면은
야, 이게 아주 정말 재밌는 세상이 되는군요. 진짜 대한민국 기소권 형사사업 체계에 정말 대지각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먹고예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 저기도 할수 중에는 있고, 예. 애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굉장한 권력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검찰 앞에서 국회의원들은요 유리지갑입니다. 다 보여.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신 다 네. 감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닌 겁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잡아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검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맨날 이제 검사들의 어떤 검찰 개혁 이야기 하다 보니까 검사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대통령을 스스로 수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의 가족도 포함이 되는데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직계 좀비속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사촌 이내 친인척. 그러니까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그야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내가 깨끗하게 내 스스로가 깨끗하니까 고위공직자 관련된 가족이나 이러한 것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거를 진짜 한 거죠. 원래 역대 정부에서 이 공수처를 개혁안으로 들고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도 그렇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빨리 좀 이제 자리를 잡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제 법원의 통과가 법원이란다 국회의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정도면 되지 될- 않을까 될 수 싶은데요. 있겠죠. 네, 이번 예, 주까지면. 예. 네, 이번 주 목요일. 공처같이 밀어붙여서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좀 통과가 돼서 진짜 서로 좀 견제를 해서 이 권력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견제를 해야 그럼요. 누구가 예. 독점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경찰이 깨끗하고 경찰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견제할 거. 어쨌든 이 뭐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이 그래요. 네. 권한을 가지게 되면 네. 뭐 관세청, 국세청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김용민 TV 제가 옆에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한 짓 한다 바로 제가 얘기하고 엄마 좀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새끼 지랄하고 이 새끼 까불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김용민 TV가 승승장구하고 오늘 15,000원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전세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시. 실시간 네. 지금 빠지지도 않고 13,000명을 또 그대로 또 유지하고 너무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김남국 TV도 10,000명 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숟가락을 부탁드립니다. 쓸 굴리네. 마지막에. 저 어렵습니다. 사는 게 지금 방송도 없고 이제 방송 2개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줄었어요 갑자기? 다 잘리고 다 정리하고 왜? 아니 이제 뭐 조국 사태 겪으면서 이제 좀 세게 발언하고 세게 막 얘기했지. 이러니까 저는 세게 발언 안 했거든요. 공중파 나가서도 그렇게 근데 공중파 아니 진짜 그냥 자기 YT 생각이니까. 지난주 YT에서도 그랬어요. 이두학 의원님이랑 그냥 편하게 아주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 생각 얘기한 네 거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 네. 근데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네.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공중파는, 저기 네, 지상파.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씨알도 안 먹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 시청자들이 씨발로 들은 거예요. 씨발도 안 먹힌다. 오늘 개그가 참 괜찮은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좋은 개그. 고정 혹시 욕을 하면 안 웃길 수가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방송에서 욕설한 적 없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이 MSG 개그라고. MSG 개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런 적 웃겨요. 없습니다 진짜로. 너무 조미료 좋습니다. 개그. 아니 하나 너무 둘씩 좋아요. 깔렸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MBN을 막 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제일 그 지켜졌던 데가 MBN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MBN은 이게 기계적 중립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나와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계속 했던데 누가 제일 먼저 버렸습니까? SBS. 진짜 그때 막 울 뻔. 어떡해. 막 진짜 울 뻔했어요 그때. 예. 왜냐하면 그 출연료는 라디오가 별로 안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즐겁게 하고 최민희 의원님도 같이 나오셨거든요. 그래갖고 맨날 같이 하고 정치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녁 먹고 가고 아니 점심 먹고 가고 막 그랬는데 네네. 그 갑자기 이제 통보를 받으니까 잠깐만 그걸 내가 하고 있나요? 요새? 막 펑펑펑 막 울었어요. 내가 지금 정치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로 들어가시. 형이 나를 밀어냈구나. 밀어내신 거예요? 무슨 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다행이다. 월요일이에요.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그건 아니네요. 그건. 네, 화요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네. 내가 마무리해야 되구나. 네, 정신이 네. 없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마무리는 자, 오랜만에 3주 만에 만난 피아 지방법원 여기서 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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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